전북이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빌린 텃밭에 각종 폐기물을 몰래 묻은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숨진 80대 노인의 유가족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병원 측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CBB는 경찰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돼 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높아지고 재조명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총장은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을 슬로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텃밭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더니 몰래 폐기물을 가져다 묻은 건설업체 대표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채소를 재배하던 밭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로 텃밭을 파자 폐비닐과 밧줄, 호스 같은 쓰레기가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시멘트로 보이는 흙더미도 쏟아져 나옵니다. 땅이 꺼져 있어야 할 땅이 아닌데 한 5cm 땅이 둥그랗게 싹 들어갔더라고. 김제에 사는 이모 씨가 인근 건설업체 대표에게 텃밭 한쪽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내준 건 지난 2017년 초. 그런데 이 대표가 밭에 몰래 각종 폐기물들을 가져다 묻은 겁니다. 아들이나 자식들, 손주 새끼들 농약 안 친 걸로 먹게 하려고 키우는데 거기다 시멘트나 폐기물 같은 거 넣는데. 건설업체 대표는 밭 주변을 정리하면서 나온 나무와 풀을 묻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봄에 농사를 지나고 한번 싹 가뒀죠, 풀을. 그럼 풀이 어디 갈 데 없어 그냥 묻어놨던 거예요, 그 자리에다. 김재 씨는 지난달 A 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폐기물 매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매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텃밭 주인 이 씨는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8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숨졌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유족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한 요양병원에서 81살 박모 씨가 숨진 건 지난 1일. 유족들은 박 씨가 숨지기 전 의료진이 제때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상태가 위독해져 의사를 호출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시간이 넘도록 의사가 내려온다는 말만 하고 안 내려오던 의사가 빨리 쳐다보면서 돌아가시게 생겼네요. 그냥 그러고서 뒤돌아 서버리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도 말합니다. 후송차 타고 가면 뭐 5분 10분이면 가요. 그럼 거기서 응급조치하고 뭐 했으면은 저는 그때는 살아계셨다고 봐요. 전혀 응급조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병원 측은 두 가지 주장 모두 터무니없다며 선을 긋습니다. 만약 호출하면 저는 바로 가거든요. 근데 찾지 않으셨어요. 위독하시거나 저희가 모니터를 달 상황이거나 응급 상황이면은 저는 그냥 뭐 한 5초 만에도 나갈 수 있는. 병원 측은 또 숨지기 전날 유족들이 상급 병원 이송을 거부했고 연명 치료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아버님 지금 이송 안 하면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본인 이제 경제적인 사정도 얘기하시고 그냥 요양병원에서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CCBB는 경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힐 것이고 약물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수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CCTV 영상과 의료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유족과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125년 전 전북에서 일어나 퍼져나간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5월 11일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리는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재조명하는 사업에도 탄력이 기대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로 15년 만입니다. 기념일은 5월 11일.
1894년 동학 농민군이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날로 이른바 황토현 전승일입니다. 정부는 올해 첫 기념식을 5월 11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가적 단위에서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기념일 제정의 효과는 단순히 국가주관 기념식을 여는 데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널리 드높이는 각종 사업을 시군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으로 추진하는 데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미 사업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동학 정신을 번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하나 되는 선양 사업과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최근에는 촛불 시민혁명까지 민주혁명의 효시로 평가받는 동학 농민혁명. 125년 전 전북의 민초들이 당당히 불의에 항거한 정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임실 오염토양 처리시설의 허가 철회를 광주광역시에 촉구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오염토양 처리시설이 운영되면 옥정호가 중금속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이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정읍시와 임실군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의 시설 허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에서 채취한 오염토양 시료의 성분 분석 결과가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분석 결과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업체 등록을 허가한 광주광역시를 내일 방문해 이 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도록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즘 하루에도 수십 명의 증권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증권사 투자유치 담당자와 연기금 운용 인력의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연기금은 123조 원, 전체 연기금 650조 원의 19%에 이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증권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전주를 찾습니다. 연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른바 브로커데이를 만들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증권사 관계자와 기금운용 담당자의 만남을 매주 2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압축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이제 만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도 의견 전달이 충분히 잘 되고 또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도 저희 의견을 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서 KTX 익산역과 혁신도시를 잇는 교통편 제공, 기금운용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저희 세일즈들과 아니면 연금 운용들이 같이 이제 점심 정도는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오히려 더 수익률 제고나 소통 면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증권사들이 혁신도시에 지점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기금본부의 안착과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올 상반기 안에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400여 곳이 가입해 있으며 현재 서울과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현숙 청장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설계 전문가로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숙 청장은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입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김 총장은 앞으로 점진적이면서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 18대 총장으로 공대 김동원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김동원 총장은 4년 임기를 관통할 슬로건으로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닌 경쟁 요소를 서로 긴밀히 연결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내용보다는 내실에 충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대학을 이끌 리더십으로는 분권과 공감, 융합이라는 3대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단과 대학의 권한을 배분하고 학문 간의 융합, 계층 조직 간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전북대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수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잘 키워서 지역 기업에 착근시키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지역 거점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부 연구 자금과 발전 기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재정부총장제를 신설해 국립대 최상위 재정 규모와 자립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분들은 외부 자원을 개발하는데 활발히 뛰어야 되고요. 그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부총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에 대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 R&D 사업 전담팀을 꾸려 정부 주도 예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전북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김동원 총장은 선거 기간 중에 불거진 구성원 간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다음 달 발표될 약대 유치가 총장 업무 수행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태양광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꼼수를 중단하고 정부는 군산 경제에 통 크게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현대중공업 말처럼 단지 검토한 수준이라면 한국동서발전이 왜 산자부에 태양광 허가를 신청했겠느냐면서 현대중공업은 올해 조선소를 가동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에도 조선업 활력 재고 방안의 군산은 없다면서 정부는 군산 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이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군산 고용 위기 지역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된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조선과 해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북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리고 28일에는 3.1운동 재현 행사가, 다음 달 1일에는 100주년 3.1절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공연과 특별 전시회, 학술 대회 등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전주시 금상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 가운데 95살 김모 씨가 숨지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집 내부 84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군산시 성산면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절벽에서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기를 운전하던 52살 윤모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식당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57살 B씨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동업자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